저는 자취를 하고 있는데 자취방 밑에 쓰레기를 버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맨날 고양이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쓰레기 봉지에 있는 음식물들은 다 상하고 먹지 못할 텐데 맨날 쓰레기를 뒤져서 먹는 고양이들을 보면 다 뚱보 고양이거든요. 만약 식중독에 걸린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상한 음식을 먹고도 잘 사는 게 너무 신기해요. 우리보다 정말 장이 튼튼한 건지. 아무튼 얼른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치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간에게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외부 침입세균이나 장내 상대세균, 정상적으로 장내에서 서식하는 세균을 말합니다. 의이상 증식으로 인한 원인이 가장 큽니다. 외부 침입세균은 엔테로카쿠스나 살모넬라 등이 침범하여 장내에 정상적으로 생재하는 이 콜리 등과의 불균형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이 콜리가 이상 환경이 발생하여 과다하게 증식하였을 경우에도 식중독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고양이의 경우에는 인간과는 달리 상대균이 이 콜리가 아닙니다. 이 콜리는 다른 세균에 비해 증식성이 좋지만 식중독을 유발하는 다른 균에 대해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금방 쇠퇴하여 그 우위를 넘겨줍니다. 그러나 그 세균이 쇠퇴하게 되면 다시 증식하여 원위치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고양이는 인간과는 다른 종류의 상대균이 있으므로 식중독을 유발하는 세균이 침범 시에도 경쟁력이 좋습니다. 그러니 이 콜리처럼 그 우위를 양보하지 않고 자기 본래의 우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인간에게 식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모든 세균들이 고양이에게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세균 종류가 존재하죠. 또한 면역 반응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면역 반응은 간단히 체내에 들어오는 모든 세균에 대해 세균의 특이성을 구분하지 않고 싸우는 세포성 면역이 있고 종류를 구분해서 싸우는 체액성 면역이 있습니다. 이 중 체액성 면역은 한번 싸워본 놈들을 기억했다가 그 종류의 세균이 다시 들어왔을 때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우에 이런 세균들이 들어와서 체액성 면역을 일으키려면 그 면역 기전의 특성상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식중독 증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면역 반응의 효율을 위해서 종류는 다양하게 준비해놓고 그 양은 그리 많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양이의 경우에는 그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까지의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서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 이미 그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는 그 면역에 접촉하는 횟수와 시간이 많은 관계로 고양이의 체내에서 이미 그에 대한 준비태세가 많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인간의 경우에도 어릴 때 자꾸 여러 세균에 대해 접촉해 본 사람이 청정 지역에서 사는 사람보다 면역에 대한 기억 능력이 뛰어나 훨씬 대처하기 좋습니다. 그러니 어린이들 손을 너무 깨끗하게 씻기는 것도 어찌 보면 손해겠죠? 에궁, 얘기가 좀 샜네요. 또한 효소의 작용도 들 수 있는데 인간의 경우에는 침샘에서 고작 아밀라제 정도만 분비되는 셈이죠. 그러나 입속에도 수없이 많은 상대균이 존재합니다. 이는 인간에게 면역 기능을 담당하죠. 고양이의 경우에는 그 세균의 세포벽을 허물 수 있는 또 다른 효소가 분비되고요. 입속에 상대하는 세균이 달라서 식중독 세균화흥을 억제시킵니다. 결국 인간과 고양이에 대한 세균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라고 봐야 하겠군요. 그 이유는 계속 그런 환경에 살다 보니 적응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제 미약한 답변이 기아의 질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틀치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